윤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민주당이 예, 어제 예.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를 가졌어요. 네. 이 자리에 이재명 후보가 참석을 했는데요. 그 간담회에 앞서서 대국민 사죄 큰 절을 한 예. 5초간 이렇게 했습니다. 예. 퍼포먼스죠, 일종의. 반성과 성찰을 하겠다. 네. 국민들한테 그동안 너무 우리가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 네. 이거 과거에 국민힘 전신에 네. 뭐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한나라당에서 많이 보던 쇼 아닙니까? 그렇죠. 쇼죠. 쇼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이재명 그 쇼는 역효과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잘못했다고 절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쫓기는 거죠. 급하니까. 예. 뭔가 진정성이 없고 쇼할 정도로 저렇게 급한가? 예. 그래서 저 쇼는 제가 보니까 오히려 감점이다. 이런 생각이 그래요? 들어요. 예. 뭐 눈물도 흘리고 과거 이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이랑 할 때도 다 쇼라고 그랬죠. 그렇죠. 뭐 선거에 지면은 그냥 다 저 머리 숙이고 큰절하고 나와가지고 그랬는데 국민들이 그걸 감동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이재명 후보도 눈물도 너무 자주 흘리잖아요. 그거는 또 뭐 쇼하고. 부인까지도 또 눈물을 흘리고 그렇죠. 그러죠. 어제도 뭐 절하면서 하면은 야당하고 우리 협의해서 잘 하자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 상임위원장들 보고 방망이 들고 뭐 해? 밀린 거 다 쳐서 통과시켜.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난 굉장히 위험한 사람으로 봤어요. 민주주의를 하자는 건가요?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장, 상임위원장이라든가 상임위의 간사들이 다 다 왔죠. 모였지 않습니까? 네. 일종의 민주당으로서는 중진들이 참여한 자리 아닙니까? 네. 거기서 뭐 군기잡기를 하는 건 좋아요. 뭐 기강도 좀 잡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을 안 해봐서 그런가? 저분이 우회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이런 게 있나? 저는 상당히 썸뜩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고. 어디 저 성남시장 할 때 예. 그 밑에 직원들하고 회의하는 것 같잖아요. 예. 그래도 그렇죠. 예. 거기서도 이 얘기 나온 게 야당 저들은 할 생각이 없어. 예. 법안 책임 처리가 필요해. 그리고 위원장은 방망이 들고 있지 않냐. 패스트트랙 한꺼번에 다 태워. 참. 그거 하자는 게 노동이사제라든지 노동삼법이라든지 예. 저 전교조 뭐 민노총 이런 데서 원하는 거 빨리 하자 이거예요. 그렇죠. 저는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이 아니냐.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절하고 사죄하면서 한쪽에서는 저렇게 강행 통과, 독재, 전제 정치 이걸 하니까 도대체 이재명의 진정성이 어디까지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재명은 정말 사과해도 말을 자꾸 바꾸잖아요. 예. 대장동도 제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부하들을 잘못한 거를 제가 책임지는 모습을 안 보여서 사과를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이게 뭔가 말을 돌리고 돌려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시춘추에 그런 말이 나온다고 그래요. 말은 잘하는데 논리에 맞지 않고 믿음은 가는데 이치에 맞지 않고 용감하긴 한데 의리에 맞지 않고 법을 잘 지키긴 하는데 실상에 맞지 않고 이게 천하를 어지럽히는 네 가지랍니다. 이재명이가 그런 진정성 이런 게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이라든가 민주당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민심이 이렇게 추락한 것은 그동안 입법 폭주, 국정의 일방통행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반성이나 인식은 없이 밀어붙여 방망이 들고 뭐해? 그렇죠. 180석이나 갖고 있잖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중 플레이 하는 거죠. 한국에서 한쪽에서는 중도층을 향해서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절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뭐 방송하다 갑자기 마누라한테 전화해서 신바ጮ를 몸에 그 살이 돋을 정도로 닭살 돋잖아요. 닭살 돋듯이 하면서 한쪽에서는 방망이 들고 뭐해? 그러니까 전 굉장히 이재명의 진모습을 국민들이 잘 봐야 되는데 저렇게 위험한 저런 사고방식을 가진다. 저렇게 세게 하는 거는 지금 뭐 좀 윤석열 후보한테 좀 밀린다는 것도 있고 지금 일부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저 문재인 지지율보다 이재명 지지율이 조금 높아졌거든요. 아, 그랬습니까? 리얼미터 조사한 거 보니까 윤석열 44%인데
이재명 37%거든요, 지지율이. 근데 문재인이 거기서 얼마 나왔냐면 33%. 아, 그런 32%. 예, 예. 민주당은 33%.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문재인보다 지지율이 내가 높아졌어. 하니까 좀 기고만장하게 저렇게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네. 한쪽으로는 반성 성찰하고 뭐 네. 눈물을 흘리면서 중도층한테 네. 우리가 이렇게 변하겠습니다. 네. 쇄신하겠습니다. 하고 실제로 이제 대다수 이런 군중들, 네. 민중들은 또 뭔가 그냥 화끈하게 밀어붙이는 거. 그렇죠. 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죠. 실행력이 있는 사람이야. 네. 나 뭐 여차하면 현장에 뛰어 달려 들어가는 사람이야.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제대로 개혁 입법을 하고 자기들이 하는 거 밀어붙여보자. 뭐 이런 것 같아. 그게 그렇죠. 이 양면 작전을, 양다리 그렇죠. 작전을 그렇죠. 펴는 것 같습니다. 예, 양쪽을 노리는데 자칫하면 개도 잃고 구럭도 잃고 예. 그럴 수가 많죠. 강성 친문 지지층도 노리고 중도층도 노리고. 그러니까 이재명의 캐치프레이즈가 이재명은 한다면 합니다 아니에요. 예, 근데 중도층을 향해서는 이재명은 한다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재난지원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재명은 바꿉니다. 예. 뭐 이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가다가 중지합니다. 예, 이중 플레이를 하는데 저 이재명 머리가 좋거든요. 예. 근데 머리가 큰 머리가 좋아야 되는데 저 잔머리, 예? IQ가 아니라 JQ 잔머리 지수. 그렇군요. 이게 JQ만 갖고는 한계가 있죠. 이제 국민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이재명 선거 전략이 한계, 제께에 제가 넘어가는 거 이거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이라든가 가산 자산 있잖아요. 예, 뭐 예. 비트코인 등. 네. 이 과세 문제도 이재명은 지금 1년 유예 하자고 했잖아. 여야 아주 어려운 합의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네. 그거라든가 부동산 개발 이익 환수법 등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위원장이나 간사들은 여야 합의 또 정부와의 원만한 타결을 통해서 처리하겠다 하니까 이재명이가 뭐 그럴 필요가 있느냐. 입법은 입법이고 집행은 집행하면 되는 거다. 밀어붙여.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게 이재명하고 민주당이 망하는 길이죠. 예.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왜 떨어졌습니까? 국민들이 압도적인 표로 몰아줘서 좋은 일 좀 하라고 큰 칼을 줬는데 그 칼 갖고 남 해치는 데만 썼어요. 그럼요. 임대차법이라든지 뭐 말도 안 되는 법 통과시키고 그 상임위원장도 자기네 독식하면서 마음대로 다 국회를 전행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실망한 건데 이재명은 왜 주춤해? 달려 하고서 말 채찍을 막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이재명이가 강성 지지층한테는 어필할 수 있어도 저게 망하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가 네. 이렇게 막 몰아가면은 막무가내로 나가면은 민주당 내에 무슨 불협화음이 있느냐 아니면은 공포감이 이렇게 있을 것 같다. 국민들이 공포감을 야, 이재명이가 저런 사람이야? 저렇게 했다가 짓고 나면 무슨 일을 저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당정 간에 지금 그동안에도 재난지원금 주는 문제로 그렇게 갈등을 빚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불협화음이 나오면은 선거 전에도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뭐 그냥 귀 딱 막아버렸다고 그러네요. 전 국민을 자기 형수 대하듯이 사는 거죠. 그러네요. 맞네. 전 국민에 대한 욕설이에요, 저거는. 예. 강행투하고 막 밀어붙이라고 하는 거는 저거는 여야가 협의하라고 기회를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아니 국민의힘이 뭐 말이 안 통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럼요. 네, 얘기하면은 서로 협의를 찾자는 건데 노동이사제, 노동관계 3법 이런 거가 민노총 정교조가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힘든 것 중에 그 노동조합도 들어가잖아요. 그걸 일방적으로 물어붙이라고 저렇게까지 하는 거는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관계법도 그래요. 지금이라도 정신 있는 대통령 후보 같으면 임대차 3법 체면 생각하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자. 이것 때문에 시장 다 망하고 서민들이 죽게 생겼다. 예, 이렇게 그렇게 나와야죠. 이야기해요. 그럼요. 더군다나 이 국토 보유세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밀어붙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기본소득을 가지고도 당내에서 가지고 그 알라스카에서 하는 거 외에 세계 어느 나라에도 한 적이 없고 전혀 타당성이 없다. 기본소득 주려면은 우리나라 예산 절반을 거기다 쏟아부어야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고
완전 재원 낭비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재난지원금 아니 무슨 19조가 이렇게 남아가지고 국간이 다 꽉꽉 찼는데 왜 안 주느냐 했는데 실제 따져보니까 2조 5천억 분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손 들고는 그걸 우리가 후보가 유연성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또 밑에서 이렇게 한 사람 말아 올리더라고요. 말을 바꾸는 걸 유연성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본 게 말이 안 되고.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치라는 게 대화와 타협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다양한 이견들 네. 그걸 국회라는 장에서 용해를 하는 게 네. 이 정치인데 그렇죠. 그걸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 갔다 오면서 국제적인 시장 환경을 보니까 마음이 무겁다 이 얘기했거든요. 네. 말을 굉장히 부드럽게 한 거지. 세계적인 반도체 전쟁, 자원 전쟁, 기업들의 그 살아남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뭐 하냐는 얘기거든요. 예? 삼성전자가 미국 파운드리에 20조 투자하잖아요. 국내에는 투자 못 해요. 할 거기는 여건을 안 만들어주고. 이 세금 그 감면 조치가 우리는 뭐 40%. 2조면 그거는 8조를 해버려야 돼요. 40% 세액공제죠. 우리는 10% 해주는 것도 지금 국회에서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한국에도 하겠어요. 20조 하면은 일자리가 수천 개가 미국에 생기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20조를 지금 투자했다고 보세요. 일자리가 얼마나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 삼성만 그랬습니까? LG라든가 뭐 그렇죠. SK라든가 다 외국으로 외국으로 나가고 가는 이런 미국으로뿐만 아니라 동남아로 다 나가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지도자가 이런 문제 알아야 되는데 그냥 방망이 들고 뭐 하냐고 빨리 두드려 이런 수준이에요. 예? 그래서 사료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옛날 이건희 회장이 사류라고 그랬는데 제가 정치가. 보기에는 한 40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0류.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거의 정치가 우리나라의 막장 이걸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이 있고 이 대선 후보들이 비호감도가 사상 최고치로 높은 게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고 그러는데 정말 나라 경제 국가의 발전에 발목을 잡는 사람들은 이 정치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정치권의 앞에서 못 가게 막고 있는 거죠. 예. 야당 발목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앞길을 막고 있죠. 그거를 반성해야 되는데 이재명은 방망이 들고 뭐 하냐. 그 야당 보고 저들이래 저들. 그러니까 어디 뭐 적대감을 갖고 어디 있는 것 같아요. 북한도한테도 저렇게 말 안 하잖아요. 예. 또 하나는 어제 이제 이재명 후보한테 네. 모든 권한을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이 당직자 일괄 사퇴를 했잖아요. 네. 오늘 그 임명한 거 보니까 사무총장의 김영진 의원 재선입니다. 네. 완전히 이재명 딸랑이로 알려진 그렇죠. 사람이죠. 사무총장 정도 넣으면 대개는 3, 4선 중진이 하지 않습니까? 어제 당직 사퇴한다니까 이재명이가 여기서 처음 듣는데 정말 고맙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어째 처음 듣는 거예요.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한지 사전에 모르겠어요. 다 내정해놓고 짜고 치는 거죠. 아니, 다 사퇴하라고 얘기해놓고 정말- 뒤에서 다 정말 얘기해놓고 거짓말 많이 해요. 왜 그런 것을 국민 앞에 거짓말합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데 예. 거기에 이제 김영진을 사무총장 임명했고 전략기획위원장 핵심위원장을 강훈식이를 임명했어요. 네, 오늘 네. 지금 1차 네. 인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네. 계속 나오겠죠. 네. 당직뿐만 아니라 이제 선대위 네. 그 인사까지도 이번 주 중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어제 그 상임위원장 간사들 그 간담회를 보면은 네. 이재명 민주당, 이재명 선대위 이 정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다 나온 것 같아. 이게 무슨 전체주의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파시스트예요. 그게요. 자기 마음대로 민주당을 꾸려가겠다는 건데 저게 전횡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저는 당직자 일괄 사퇴는 뭐 할 수 있다고 봐요. 선거 앞두고 뭐 프리핸드를 주는 게 좋죠. 후보한테. 뭐 당 후보 마음대로 좀 해봐라. 하는데 국민의힘은 그것도 안 주잖아요. 그래갖고 사무총장 하나 바꾸는데 이준석이가 또 거기에 알려주시죠. 그렇죠. 진짜로 놔가지고 그냥 그것 가지고도 또 밀당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당직자 민주당 일괄 사퇴는 좋은데 송영길 빼고 다 바꾼다. 저는 송영길부터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요. 아니 여당 대표가 네거티브를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 돌사진에 앵화가 놓여 있다. 이런 수준이에요. 아니 저 네거티브 반장이에요. 네거티브 반장. 반장 맞습니다. 거다 100분 토론에서 그 이준석 대표하고 해서 송영길 만판 깨졌죠, 뭐. 예. 그러니까 당의 망신이죠, 망신. 그러니까 이재명 추종자라고 해서 송영길만 놔두는데 저는 송영길부터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참
당직 개편 또 선대위 구성이 어떻게 될지는 좀 네. 두고 볼 일인데 이재명이가 네. 아주 야심차게 내놓은 게 국토 보유세입니다. 네. 땅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다 세금을 물리겠다. 이게 추미애가 주장하던 거 받아들인 겁니다. 네, 네. 추미애가 외국에 무슨 이상한 헨리 조지라고 헨리 뭐, 조지가 네. 주장했던 거 그거 이제 받아들여갖고 네. 자기도 이해도 잘 못한 상태에서 그걸 또 더 이해 못하는 이재명이 받아들여서 국토 보유세 네.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요 갤럽에서 여론조사 네. 나온 거 보면은 네. 리얼미터인가요? 네. 적절하다가 36.4, 네. 부적절이 55%. 네. 그런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종부세 개편, 네. 이거 개편해야 한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네. 최소한도 1가구 1주택은 면제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적절히 53.3, 네. 부적절이 39.4예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정책면에서 세금 문제가 사실은 국민들한테 매우 절실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부터도 윤석열이가 훨씬 더 국민적 지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재명은 저렇게 편가르기거든요. 예, 국토 세금, 국토세 한다는 건 저는 편가르기가 안 먹히는 거고 지금 부동산이 엉망진창이 된 게 세금으로 때려잡으려다 저렇게 됐거든요. 예. 시장을 존중해야 되는데 때려잡는 거. 이재명식 되면은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정말 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또 민주당이 우리가 뭐 잘 되기를 빌 가닥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가능성이 또 남아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집권 못 온다는 또 그런 뭐 장담도 할 수 없는 그런 어차피 상황. 박빙으로 예, 대통령 선거는 박빙으로 끝나요. 양쪽 그런데- 다 진영 대결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네. 후보의 어제 그 간담회 발언들을 보면은 정말 이런 사람이 집권해도 되겠나. 우리가 그동안 뭐 걱정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대한민국은 문재인의 대한민국은 저리 가라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했는데 어제 발언 아침에 이 언론 보도를 보고 깜짝 저는 진짜 놀랐습니다. 섬뜩하더라고요. 목걸이 송연하다는 말이 있잖아. 야, 이런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나. 어떻게 무슨 김정은이도 아닌데 밀어붙여. 굉장히 방망이 두드려. 이거 아닙니까? 굉장히 대통령 되면은 그래도 문재인은 눈치라도 봤죠. 예. 여기는 뭐 눈치도 안 보고 막 밀어붙여서 우리나라가 전체가 폭주운전할 것 같아요. 폭주운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재명 후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